네, 오늘부터 집합과 명제 집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시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임입니다. 집합하면 누군가가 모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애매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의 모임. 그럼 어디까지가 친한 사람인가요? 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 그럼 뭐 1학년 4반 이런 식으로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 다 모여. 그러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김땡땡, 최땡땡, 고땡땡 다 모일 거 아니냐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집합 속에, 우리 반이란 집합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말합니다. 김땡땡은 1학년 4반에 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A는 집합 A에 속한다. 기호가 있습니다. 원소 A, 원소 기호, 집합 A. 요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영어 글자의 대문자 뭐처럼 생겼어요? 이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원소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원소 이름은 소문자 아니면 숫자라든가 수식 같은 걸로 쓰게 됩니다. 역시 더 예를 들어보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키가 2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경우가 집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의 양의 약수, 즉 약수 중의 양수, 그것을 집합 A라고 하면 A 속에 4의 약수들 쓸 수 있죠. 1, 2, 4.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죠. 1, 원소기호 A 하고 쓸 수 있고요. 2 역시 들어있죠. 2, 원소기호 A 하고 쓸 수 있죠. 4도 들어있잖아요. 4, 원소기호 A 하고 쓸 수 있는데 3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3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죠. 방금처럼 1, 2, 4하고 나열을 해주면 이것은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양쪽에 커다란 괄호, 중괄호죠. 이 중괄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수다라고 조건만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 상황을 조건으로 얘기하면 얘는 뭐의 약수인가요? 4의 약수죠. 그래서 어떤 숫자 x들로 끌어모을 거냐면 바 이후에 그 조건을 적습니다. 그래서 x는 4의 약수 이렇게 적어주면 결국 어떤 x를 끌어모았다는 얘기냐면 4의 약수를 끌어모았다라는 얘기고 이 자리에 조건을 적고 그것을 대표하는 문자를 여기에 적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슨 제시법이라고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즉 그림입니다. 원이나 직사각형에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방금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에 동그라미 찍 해가지고 이 안에 그것을 만족하는 숫자들을 다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법은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이렇게 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은 무슨 법? 조건 제시법.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필요에 따라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원소를 나열할 때는 순서는 관계없이 씁니다. 즉 1, 2, 3 쓰나 2, 3, 1 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편의상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은 원소라고 하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두 번 쓸까요? 그렇지 않고 한 번만 씁니다. 1, 2, 2, 4라고 되어 있으면 2를 한 번만 표기해서 1, 2, 4로 표기하겠습니다. 규칙성이 있을 때는 다 쓸 필요 없이 점점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다 쓰지 않고 1, 2, 3 하다가 계속 일정하게 커지고 하나씩 늘어날 거니까 맨 마지막 숫자인 100 이렇게 쓰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바 어떤 숫자일까요?
1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이 안에 조건을 제시해 주신 조건제시법이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를 몇 개 하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 있으면 개수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한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하지요. 그러면 무한집합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하다가 점점점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끝이 있으면 이것은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0개 하고 셀 수가 있겠죠. 이 집합 A에 원소가 100개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넘버의 첫 번째 글자인 n자를 써가지고 NA, NA가 의미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인가요? 여기서는 100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떤 집합이 1, 2, 3 하다가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가요? 그러면은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집합은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비어있다라는 의미의 한자 빌 공자를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은 그리스 언어에 요거 동그라미에서 찍 돼 있는 걸로 쓰고 읽을 때 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 동그라미 땡 뭐 어떤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요 하나가 글자 파이고 공집합을 의미하는 수학 기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한집합은 원소를 셀 수가 있고 몇 개 하고 나타내는 걸 기호로 NA라고 표현합니다. NA는 집합 A의 원소 개수, number의 number의 첫 번째 글자 N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면 13579라는 10 이하의 홀수는 원소가 하나,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개잖아요. 수학 기호령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 3, 5, 7, 9가 들어있는 집합이므로 요 안에 원소가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5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점점점이 있으니까 무한집합이죠. 원소가 1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는 가장 작은 게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 공집합 파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물어보는 걸 x바 x는 1보다 작은 유리수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분수들도 엄청 많고 0도 있고 음수도 있겠죠. 숫자가 무한히 많아서 몇 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무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 가장 작은 그럼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냥 작은 그럼 얼마만큼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쁜 여학생의 모임 누가 예쁘냐? 뭐 내가 예쁘다 뭐 다들 나서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혈액형이 B형인 사람 그러면 딱 B형인 건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들 모일 수 있습니다. 170에 가까운 모임 키가 170에 가까운 그럼 뭐 169인지 뭐 169.5인지 애매하잖아요. 이 애매한 건 집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자연수 3보다 크면 4부터겠네요. 4, 5, 6, 7, 8, 9까지 되겠네요. 1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집합에 중괄호를 묶어주면 아름다운 집합 표시가 되겠습니다.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실제 그런 원소를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5의 양의 바수 9구단 5단 5일은 5, 10, 15, 20, 25이고 30 이하라고 했으니 30 포함해서 30까지 적어주시고 괄호를 쳐주시면 집합을 표현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4는 안 들어있죠. 맞는 말. 5는 들어있죠. 맞는 말. 12도 안 들어있죠. X. 18 안 들어있죠. 동그라미. 30 들어있죠. 동그라미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나세요. 1, 2, 5, 10은 이건 뭐의 약수인가 봐요. 뭐의 약수일까요? 10의 약수. 그래서 어떤 x냐면 x는 10의 약수. 읽을 때 x바 x는 10의 약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 6, 9, 10이면 얘는 9구단 몇 단? 3단. 즉 뭐의 배수? 3의 배수. x바 x는 3의 배수. 여기 10의 약수가 양수인 약수니까
양의 약수라고 적어주셔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뭐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짝수 중 1보다 큰 거 2, 그 다음에 4, 6, 8, 10, 12까지 하고 14보다 작은 거 여기까지 해서 딱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죠. 3k 플러스 1꼴이죠. k엔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1부터 카운트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씩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3씩 더해가면 되는 거죠. 4, 그 다음에 3 더하면 7, 3 더하면 10, 3 더하면 13.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적당히 쓰고 땡땡땡 해주시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네요. 예제 4번 집합 A는 0, 1, 2가 들어있고 다음 집합을 원소분할법으로 나타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집합 A에서 하나 끌어온 X에다가 집합 A에서 끌어온 또 다른 하나 Y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을 만족하는 숫자 XY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않고 더하기 위해서 연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0, 1, 2가 들어있으니까 X는 0, 1, 2 가능하고 역시 Y도 A 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0, 1, 2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해보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 그런 식으로 더해보면 여기다 1 더한 거, 1 더한 거, 1 더한 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1, 2, 3,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나씩 더 더해서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는 집합은 0, 1, 2, 3, 4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서는 그렇게 끌어온 x랑 y를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다 어떻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0 곱하면 다 0이 되겠네요. 0 곱하면 다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1, 2, 1은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 1은 2, 2, 2,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원소는 뭐 0이 있고 1 있고 2 있고 4가 있을 테니까 나열을 해주면 0, 1, 2, 4가 되겠네요.